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어제 좀 급하게 시가를 띄우고 또 급하게 하락 전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단기 고점에서 발생하는 이 헤드앤숄더의 완성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반등이 추세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물려버린 자리예요. 돌파할 것처럼 꼬셔놓고 급하게 좀 하락 전환을 해버리는 전형적인 이 페이크성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가짜 반등에 속지 마시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이 하락의 끝에서 이 찐바닥에서 남들보다 좀 한 발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오늘 이 내용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어제 내용 짧게 복귀하고 오겠습니다. 급등한 주가에서는 이렇게 첫 하락이 좀 강하게 발생하면은 현재와 같은 이 자율 반등 성격의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규 매수로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반등은 저항 때의 저항을 받던가, 그러니까 돌파가 일시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직전에 만들었던 이 35,000원 가격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물리게 되는, 고점에서 이러한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1선이 상당히 위태위태한데, 자, 단순히 지금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그 꺾이는 자리가 되면서 이 투매 물량도 떨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구간이다라는 거죠. 자, 과연 대우건설 여기서 지지를 만들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힘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바닥인 줄 알고 들어온 개미들을 다 태우고 지하실로 떨어지는 하락을 알리는 건지, 오늘 시간에 차트 낱낱이 뜯어보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일단 대우건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상황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대우건설은 제가 1개월 전에 시간 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이 3차 파동에 대한 시작을 알려드렸었고, 최근 이 4거래일 전에는 지금 한번 보면 계좌가 녹는다고 하면서 이 대우건설 4만 원에 대한 이 엑시트, 그러니까 전량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이 조정을 좀 충분히 지켜보면서 이 다음 들어갈 제 매집 타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상당히 중요한데, 자,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21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닫고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는 오히려 강하게 닫지도 않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온 생명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선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필 어디예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면 이 3만 원 심리가에 딱 걸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과 심리가가 걸쳐져 있다. 자, 이 심리선과 심리가가 동시에 깨져버리면 이제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좀 투매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게다가 이미 한번 지지를 받고 또 억지로 반등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력이 또 상당히 좀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두가 지지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더 이상 지지가 아니다. 네, 저는 지금 깨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고점 엑시트를 하고 나서 첫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 대우건설은 3차 상승이 진행이 된 거예요. 자, 3차 상승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의 추세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는 줄을 섭니다. 줄을 서 계속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니까 고점을 높이면서,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인 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추세까지도 돌파하는, 이렇게 가장 머리를 내미는, 그죠? 이 고점 추세까지 돌파하는 가장 높은 양봉이 하나가 발생해요. 그 고점까지 돌파를 하니까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은 환호를 하죠. 그런데 고점을 찍었는데 좀 윗꼬리가 생긴단 말이죠. 좀 확 밀리는 매도세.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똑똑한 돈들은, 즉 세력들은 물량을 넘기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전보다 발생하지 않았던 하락폭이 좀 깊어지면서 이렇게 다시 박스의 하단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시장의 공포가 감돌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그죠? 시세가 깨지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니까 여기서 이제 공포가 도는데,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이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니까 개인들은 역시나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추세의 지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차트를 보면 고점을 높인 게 아니라 이 왼쪽의 어깨 라인도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여기를 왜 돌파를 못하고 밀릴까? 이미 똑똑한 돈은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똑똑한 놈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락을 받기 때문에 이제 본전에 오는 파동이잖아요, 이게. 본전만 오면 판다라는 그 매도세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이미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사줄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지지선이었던 넥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설마 하고 버텼던 물량들까지 한 번에 쏟아지는 투매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고점에서 많이 보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우건설이 이게 완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현재 저는 이 대우건설이 정확히 좀 이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이 생명선과 넥라인이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입이 닳도록 깨질 수가 있다, 좀 조심해라 말씀을 드린 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이 넥라인이 깨지면 투매를 유발하는 매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대우건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력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요. 거의 이제 프로급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헤드앤숄더를, 정석적인 패턴이죠, 이걸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하락을 유도를 하지만 그 하락마저도 본인들이 물량을 쓸어 담는 매집의 도구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만들어서 물량을 뺏고 그걸로 훨씬 더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정에 대한 깊이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매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고점에서는 엑시트,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다시 재매수 전략을 현재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해드리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대우건설이 그냥 이렇게 조정만 나오고 갈 거였다라고 하면 제가 이 앞에처럼 계속 버티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들. 여긴 계속 버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정들은. 근데 현재의 구간은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하락은 제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밴드까지 오게 되면 4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 4만 원 고점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다시 튈 구간이 지금 뻔히 보이는데 이 매도를 굳이 막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흐름에 대한 거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보유하신 분들 당연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짜놓은 이 필승 시나리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빠르게 설명해드리면, 자, 일단 이런 움직임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제가 이 원익홀딩스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원익홀딩스를 비교를 많이 해드리죠. 근데 이제 원익홀딩스 분봉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드렸는데, 분봉 차트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추세가 달아있으면은 이렇게 밴드를 타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라인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무너질 때 종가상이 이탈이 되겠죠.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이런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얘도 어마어마하게 밀린 겁니다. 34,000원에서 2만 얼마대까지, 2만 원 초반대 가격까지 밀린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다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지를 받던 주가가 무너지면서 저항이 됐죠, 저항이. 그죠? 저항을 맞고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 강한 저항을, 엄청나게 저항 받죠? 그 저항을 다시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착을 하고 지지를 받는 그 순간에 비로소 바로 이 다음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대우건설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대우건설 어때요? 타고 올라오던 주가를 엑시트를 말씀드리고 깨짐이 발생했는데 일시적 페이크봉이 발생하고 현재 주가가 다시 밴드에 진입을 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다시 저항을 받고 좀 더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충분히 보다가 언제부터 반등이 나온다고요? 이때와 같이 주가가 밴드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그죠? 뚫고 올라가는
이 구간이 비로소 대우건설도 다음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이 결정적인 신호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저항이에요. 저항. 이것도 페이크고. 그러니까 하락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단 좀 더 하락이 진행이 되긴 할 건데 제가 매일 장중에 이렇게 차트를 째려보고 있다가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 돌파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될 때 여러분들께 바로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게 언제라고요? 일봉에서 주가가 밴드에 터치를 하고 그리고 분봉에서는 말한 대로 저항대가 딱 돌파가 되는 그 순간이 되겠죠.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 돌파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거기가 이제 추매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맥점이 되겠죠. 이 신호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맥점이 올 때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는 다음 파동을 이야기하고 또 4만원에서는 엑시트를 이야기하고 증미 조정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참고를 하셔도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